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곧 끝납니다. 7일이 마감이죠. 연장해야지 왜 끝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연장해야지.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연장을 요구했더라고요. 네. 근데 국힘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호영 대표는 조금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연장 대통령실이나 뭐 국힘당에서는 아니 연장됩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잘 이끌어냈는데 될 겁니다. 아니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 이상민 장관도 개각 안 한다. 대통령이 딱 선언했는데요. 그것은 액면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각은요. 네. 내일 하더라도 오늘까지 안 해야 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 공무원들이 장관이 바뀐다 하면은 술렁거리죠. 술렁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청문회가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저도 그랬어요. 기자들한테 절대 속이는 거야. 개각 있다. 없다. 흔들리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딱 발표를 하면은 아니 어제 저녁까지 없다고 했는데 박지원 실장 거짓말쟁이 아니요? 국가를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하면은 다 이해해요 국민도. 그런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 없다라고 한 것은 나는 그러한 진정용이 아닌가. 인사는 아니 뚜껑 내가 열 때까지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왜 정치 구단 소리를 듣는가? 아직도 몰라요? 가만 있어봐. 얼마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통뼈라고 하더라도 네.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가지고 가겠어요? 저는 직을 걸 수는 없고. 이게 나도 틀리면 큰일 났네. 네. 그건 그런데요. 신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대통령께서 그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었어요. 독하신 어른이죠. 참 좀 그래서 이분의 정서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라 민심보다는 단순하게 심플하게 유무죄 네. 범죄가 되냐 그걸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국정조사도 지금 나타났잖아요. 네네. 경찰청장 뭐 음주 뭐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민심을 쫓아서 조치할 겁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연장한다. 네.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 끝나면 여야 합의로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나는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이 정치지. 네, 그 12구 참사 수사하는 특수본이 있잖아요. 경찰청 네. 특수본에서 특수본에서는 이미 참사 책임에서 윗선은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아니, 보도가 그러면 있는데. 보도입니다. 이게. 아니 그걸 지금 믿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국정조사 결과 다시 수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자.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 이상민 장관의 휘하에 있는 경찰이 장관을 수사하겠습니까? 못하죠. 네, 그것도 보통 장관입니까? 그렇죠. 윤석열 장관, 뒷배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음, 청와대 주진우 수석, 인사기획관 어, 이 세 사람을 가장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이 사람들 잘 몰라요. 오호.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가 국정감사할 때 이렇게 봐봤죠. 네. 근데 뭐 차기 대통령 그쪽이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거론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근데 그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건 근데- 황태자니까 그렇지. 이렇게 법적 책임도 어쨌든 특수본 수사를 벗어났다는 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국정조사 한 결과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다면 또 수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자 뒷배가 튼튼하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족은 말이죠.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12구 가족.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요. 김건희 교수 같은 분, 김건희 박사, 못할 거예요. 김건희 박사 같은 경우 박사예요? 숙대에서 석사를 받고 국민대에서 박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박사죠. 박사면 박사죠. 그리고 숙대 그 논문 조사도 곧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늦긴 했어요. 늦긴 하지만 곧 조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재판정에서 계속 검찰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데 그렇게 뭐 언론이 그 진술이 보도도 나오는 하고. 것을 네네. 국민의 눈과 귀를 한없이 막고 갈 수는 없겠죠. 내가 근데 참 즐겨 쓰는 말 중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기 가족도 아닌데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강한 뒷배라면 그렇죠. 그 어느 검찰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인지인데 분명히. 응? 그리고 증거가 법정에서 드러났던 그런데 건 인지인데. 역사를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순간은 덮을 수 있지만은 역사는 기대를 한 하고 있습니다. 단면은 탁 뽑아 보면은 네. 추잡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흐름은 도저히 정확하게 흘러간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때 음. 영구 집권하리라고 전두환 대통령 때 다 하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기자는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간이 흐르면 역사거든요. 역사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번에 조선일보와만 단독 신년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인터뷰를. 그럼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이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이게 다 꺼내놓으면서 저는 검찰과 기자가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도 이 캐비넷에 뭐 카드를 다 넣는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탁탁 꺼내가지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네네. 5년 집권 아니에요? 네. 한 2, 3년은 검찰이 과거 정권, 과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니까 네네. 거기를 탈탈 털어다가 다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요. 아.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은 지금 현 정권 사람들의 일탈하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네. 대통령 목에 칼을 대는 겁니다. 다 잡겠다. 친인척 측근 다 잡는다.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을 늘 무산시키는 그런 역사가 진행됐는데 모르죠.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황태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어떤 권력도 민심을 못 이기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진리입니다. 절대 국민을 믿어야 돼요. 윤종규님, 이제 힐링이 재미라는 분이 윤종규라는 분이 아마 실장님을 조금 비난을 한 것 같으니까 윤종규님, 박지원 믿으세요. 비난도 있지. 제가 무슨 알겠습니다. 국힘당 전당대 속으로 이미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뭐 다른 거 안 보이죠. 국힘당은 이미 전당대 속으로 그래, 아주 깊숙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그래도 나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 뭐 나오지 않는다 어쩐다 하는데요. 네. 만약에 네.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후보 포기해야 됩니다.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죠. 처참하게 굴욕을 참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국민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나경원 의원은 당심이 있잖아요. 네네. 나경원 의원도 자기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음, 고령화, 음, 저출산 부위원장, 음, 기후대사 던져야 돼요. 음. 모든 사람들은 그게 장관급이라는데 자기만 부총리급이라고. 그러면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깝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아, 이 정치인은 도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도전해서 나가야지. 그래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봐야지. 저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유승민, 나경원 네. 두 분이 출마해서 음, 민심과 음. 당심을 받아봐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죠, 그분이 그럼. 나갈 것이라는 생각은 그런데 그건 모르죠. 그 모르시는 사람들은. 거죠. 나가야 된다는 건데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간다면 지금 그 뭐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당 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말하자면 윤사상을 신봉하는 분들. 당연히 다음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은 맞는 공천을 하는 사람들. 윤핵관. 네네. 제가 볼 때는 민심 유승민, 당심 나경원, 네. 윤심은 권성동한테 있다고 봐요. 아, 제일 믿는 거예요. 김장년대 아니고요. 김장은 양념이지. 네.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 때 쓰는 거고. 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 윤심의 지지를 받는 권성동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과감하게 공천 혁신을 이란 미명하에 칼질할 거예요. 그래서 총선 후에 윤석열 당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칼질 당한 모든 사람들이 유승민, 이준석 등이 내년에는 지금은 부인하죠. 하지만은 나는 창당 간다. 그렇게 봐요. 장당 간다. 중대 선거구로 구조가 개편되면 더 쉬워지는 거고요. 당연하죠. 네, 다당제 구도이기 때문에. 네, 네. 상식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왜 그 상식에 반하는 것 같아요. 높아지지 않더라고요. 민주당이 구실을 못 한다니까요. 왜 자꾸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지고 헷갈리냐 이거예요. 저는 이번 토요일 1월 7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이병헌 위원장 초청으로 강연을 해요. 네. 거기 가서도 똑같은 지금 만약 DJ였다면 저는 들려와요.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혁 혁신의 기치를 민주당이 강하게 들어라. 이걸 병행해라. 하는데 지금 병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언론이 쓰건 안 쓰건 계속 해줘야 돼요. 하는데 그게 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쓰죠. 하면 쓰죠. 그런 아니, 측면에서. 지금 경무관 22명, 네. 12명 경상도, 음, 2명 광주 전남 내년 정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